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고, 그동안 제가 국가 양성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내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회원 74쪽인데 38쪽 한번 해보세요. 74쪽에 37쪽 그 비폐와 양성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단락이 37페이지 74쪽에 37조 우리 제수 프란치스코 회 이 양성 과정은 우리가 오르도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수 프란치스코 회 할 때 오르도를 쓰잖아요. 그 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회칙 서약, 교황님이 인준해준 회칙이 있다는 것이 오르도의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일회, 오르도를 쓰고 있는 일회가 우리를 설립한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단계별 양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레지오 마리아 단계별 양성이 있어요. 선서하면 다음부터는 교육이지, 선서는 단원으로 바로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원대, 레지오 마리아는 정식 단원 되는데 4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교회에서 신신단체 열심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서약은 교황청이 인준해준 회칙, 교황님이 인준해준 회칙으로 교황청, 성사 경신성이 인준해준 전례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식서에 의해서 우리가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 예식서는 일회나, 그러니까 수도자나 사제품과 거의 양식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갑자기 3개월 지났으니까 선서하고 레지오에 있으면은 레지오가 더 중요하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레지오를 했고 레지오 단장도 했고 꾸리아도 들어가 봤고 해봤지만 그건 안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거는 레지오 활동이에요. 액션단체 활동이라는 거죠. 우리는 활동이 아니라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은 사역을 하면 제소 프란스카노로서 본당에 파견받는다. 그 말씀을 드린 건 모든 수도자들, 모든 사제들도 마찬가지지만 부제품부터 파견받는 거예요. 교회에. 수도자들도 유기사역부터 파견받아요. 우리도 유기사역부터 파견을 받는 건데 이제 이게 초기 양성계, 교육적 목적으로 초기 양성계에 있다가 보니까 유기사역자에게는 그 얘기를 좀 강조는 안 하지만 제가 할 때는 여러분들은 한 1년 동안 파견받는 거다. 교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신서야기를 하고 나면 제소 프란스카노로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파견받는 거예요. 수녀님들처럼. 그럼 우리가 수도자냐?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그런 파견을 하느냐? 예식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식서가. 자, 여러분들이 144쪽. 144쪽을 보면 또 마르코 형제님부터 주례사제가 하는 부분 좀 읽어보실래요? 밑에서 맨 밑에 지극히 29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29번, 네, 그 밑에 주례사제가 하는 거.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인 형제 회원들과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제소 프란치스코의 휘칙에 담겨 있고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말씀과 표양에 영감을 준 복음적 생활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합니다. 그러죠. 사역자가 요 이야기가 우리만 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소 프란치스코 회의만 요 질문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있겠죠. 사제들에게도 수도자들에게도 요 질문이 있어요. 내용은 좀 이제 우리는 우리 걸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걸 원합니까? 그 3번을 하거든요. 그 다음 베로니카 자매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의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으로 건설하려고 불림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성소에 충실하겠으며 제소 프란치스코의 회의 고유한 보험사 정신을 실천하기를 원합니까?
원합니다. 여기 보면 건설하려고 불림받았다. 이런 성수에 충실하겠냐, 봉사정신을 실천하길 원하냐, 이게 파견이에요. 응? 불림을 받았으면 우리끼리 뽁짝뽁짝대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고 세상으로 파견받는 거예요. 더 형제적이고 복음적으로 건설하려고. 잠깐만요, 아버님 때문에. 사모님, 제가 강의 중이어서 강의 끝나고 전화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세상, 그것도 교회가 아니야.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으로, 그리고 모든 교회 안에서는 복음적이라는 말만 들어가요. 프란스칸에게만 형제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건 아주 우리 프란스코가 형제회라고 했던 것처럼 그 형제, 우리 형제들 안에서 있는 형제애가 세상에 그대로 실현되도록 누가 그 일을 해야 해?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파견받는 거거든요. 교회와 세상으로. 그 밑에 안나 선생님. 여러분이 세례로 하느님 백성의 주체가 되고 정신성사로 성령의 새로운 선물을 받아 굳세게 되었으니 생활과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교회와 더욱 깊게 결합하여 열심히 교회 재건을 노력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선교 사명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선교 사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것도 파견이에요. 그죠? 이 세 개가 다 파견을 의미하고 있고, 이 첫 번째, 마르코 형제님이 읽은 이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파견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 여러분 모든 종신자들은, 그리고 유기사역자들은 한시적으로 이렇게 세상과 교회에 파견받았어요. 세 번째 질문은 교회에 파견받은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세상에 파견받은 거고, 세 번째 질문은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결합돼야 한다. 제가 교회와 왜 결합돼야 하는가는 당시 2단 때문에 더욱더 교회와 결합돼야 하는 것이 강조되었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74쪽. 너무 경직되게 말하고 있죠. 교수님은 것 같군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단계별 양성이 있다는 거, 요거 이제 염두에 두고 조금 더 교제할 때 왜 우리가 교제가 이렇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제 일생 동안 양성이 시작돼. 그럼 우리는 양성 중일까 아닐까? 다 종신서약자잖아요. 양성 중. 양성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그러움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프랑스칸 사랑으로 뛰어넘고 포용해야 되는가를 일생 동안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양성의 주체 누구? 성령. 성령인 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고, 지금 아까 우리 양성 담당님이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 달라고 아까 자유 기도를 했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성령께서 채워주시라는 바람이었고, 그건 아주 바람직한 기도였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가 중요해. 그러면 우리한테 맡겨진 초기 양성기의 사람들, 물론 이제 또 종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1차적 책임자가 누구일까요? 굳이 자신. 그래서 자신이 양성의 주체라는 거를 의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양성 교사가 해줄 거다, 뭐 신부님이 해줄 거다, 뭐 평회가 해줄 거다, 이거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네 스스로 양성. 그래서 양성 교사들은 스스로 양성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양성할 수 있도록 과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형제의 전체. 근데 대부분은 형제의 전체가 이거를 이제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제의 전체라는 것은 모든 회원들이 초기 양성기에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양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회장을 포함한 평의회, 그 다음이 양성 담당자, 그 다음이 영적 보조자예요. 그 영적 보조자는 양성을 하시긴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그 영적 보조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거지, 양성의 전적의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에서 형제의 전체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구역장들이 하고 있는 구역장 그 뭐지? 아니, 구역장 소견서. 구역장 소견서 봤죠? 그 구역장 소견서가 구역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할 때 구역장들에게 이제 그 서약이나 입회 이런 거 할 때 이제 구역장들에게 구역장 혼자 쓰면 안 돼. 우리 이번에 서약 받는데 이번에 뭐 입회하는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같이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뭐 그렇다고 뭐 심사하듯이 하면 안 되고 심사는 평의회가 하는 거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것들을 하니까 구역장이 권력이 돼가지고 막 뭐 내가 안 해주면 안 돼 막 이러는 분도 많나 보니까. 구역장은 권력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직책 모든 직책은 권력은 아무것도 없어. 그다음에 이제 양성이 무엇인가 밑에 여기에 나와 있네. 성소를 완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양성 책임자는 회원 자신이다. 형제는 양성 과정에서 회원을 돕는다. 그게 이제 양성 교사가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양성 교사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양성이 뭐냐 교육인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양성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성과 교육의 차이가 뭔지. 교육은 제가 교육하고 뭐라 그러는데 교육은 밖에 있는 것은 안으로 밀어넣어서 강시키는 거고 양성은 이미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을 건드려서 끄집어내서 발현시키게 하는 것. 정답을 얘기했어요. 교육은 어떠한 그러니까 전인 교육을 해도 이미 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이것이 좋은 제안이고 좋은 지식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니네들을 그걸 통해서 니네들이 이렇게 커라고 하는 게 교육이라는 양성은 폼을 만드는 거. 폼. 어떤 폼?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의 성령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들춰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춰내서 어떠한 폼을 만들까. 폼젠다 그러잖아 우리. 폼. 양성의 영어는 포메이션이에요. 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 폼이 어떤 폼이냐? 제소프란스칸 분이에요. 저 사람은 제소프란스칸다워 그러면 그 사람은 양성을 잘 받은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교재가 있으니까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막 와가지고 양성 시간에 성령 세미나 얘기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푸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걸 여기 와서 얘기해. 얼마나 아까 제가 예식사에 관련된 거 얘기했죠. 얼마나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교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당위성이 생겼고 그게 이제 2000년도에 이제 교재를 만들게 된 거죠. 그 이후로는 성령 세미나니 푸른 군대니 꾸르실련이 그런 걸 주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은 들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조 여기에 보면 오늘 제목이 기초 양성의 목적과 맥락인데 이제 양성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그 감이 좀 잡히시죠? 네.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대답을 크게 안 해가지고. 자, 지원기를 보면 누구? 안나 선생님 지원기 38조 아니 이쪽 안나. 지원기는 참되고 고유한 양성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성소를 식별하는 기간이고 형제회와 지원자 사이의 상호 이해를 위한 기간이다. 제소프란스코의 입회의 자유와 진지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 뒷말이 어려운데 앞에 거 먼저 보겠습니다. 지원기 때는 참되고 고유한 양성을 하는 단계예요. 양성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원기에서 조금 엄할 필요는 있지만 그 사람이 성소를 막 해야 돼! 뭐 입해! 이럴 필요 없어요.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지원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좋아요. 응?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이 성소를 식별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지원기는 성소를 식별하는 기간이지 성소를 실현하는 기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제소프란스카로 살 수 있을까? 아닐까? 나에게 프란스카 씨앗이 행복한가? 아니면 나가면 돼.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똑똑한데 저분은 도미니코 사매였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도미니코 사매로 인도해 주면 돼. 제 친구 중에 하나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있어. 종신서약 할 때 왔어요. 와가지고 어때?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기는 도미니칸 같아. 도미니칸 같아. 사고 자체가. 자기 도미니코 사매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안 했지만 안 했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성소식별의 기간이 그래서 지원기 선생님 보조교사 이런 때는 보조교사가 그 지원자들의 물론 양성교사는 지원반 교사는 전체를 다 보고 있지만 그런 어떤 교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그 디테일한 뒷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 저기 이동민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지원계는 3가지 단계가 있어. 고연 양성 준비 단계, 성소 식별. 그 다음은 형제와 지원자 사이의 상호 이해라고 됐는데 이거는 형제의 생활을 맞들리게 해준다는 그거예요. 상호 이해가 무슨 상호 이해겠어. 형제의 생활을 그 사람이 맞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지원기 때 양성 교육만 받고 가는 사람 눈여겨봐야 돼. 물론 입회기 때부터 그런 사람이라면 형제 생활 등한히 하고 교육만 받는 사람 탈락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 입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회 양 76조, 40조. 누가 읽을까? 유치아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형제의 입회 신청서는 아니, 40조. 39조 말고 초기 양성기는 적어도 1년은 되어야 한다. 국가 규정은 그 기간을 더 늘려 정할 수도 있다. 이 기간의 목적은 성소의 성수, 형제의 안에서 보험적 생활의 체험, 형제에 대한 지식 등이 이 양성은 작은 고유와 기대만이 구체적인 봉사와 사도적 체험 등으로 실행할 것이다. 가능하고 또 좋다고 생각되면 타 형제의 양성 대상자들과 공동으로 가질 것이다. 알고요? 네. 2. 후보자는 성서를 읽고 묵상하며 프란치스코의 인격과 글, 영성을 배우고 회칙과 해언을 공부해야 한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교도권을 받아들이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평신도는 복음적으로 현세적 임무를 잘 살도록 훈련해야 한다. 3. 단위 형제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공동기도와 형제의 생활을 시작한 이들에게 가장 선행되는 전제이다. 4. 프란치스칸적이고 그 지역 정서에 맞는 교육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이 40조 양성기를 먼저 얘기할게요. 양성기는 지금 현재 우리 입회 1반, 입회 2반을 얘기해요. 유기사학기는 서학기에 들어가요. 초기 양성기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서학기에 들어가요. 1년 동안. 그래서 여기는 입회 1반, 2반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2년으로 정했어요. 이 양성기를 국가 규정으로. 아까 지원기는 성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식별. 그렇지.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양성계. 성소의 성수기간이에요. 지금 입회기 때 이 성숙이 되지 않으면 유기세학기에 와서도 그 뿌리를 못 내요. 그래서 입회기는 수녀님들로 말하면 수련기예요. 우리도 옛날에 수련기라고 했었는데 수련기 때는 되도록이면 저는 본당활동 같은 것도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 물이 들어야 하거든. 제소 프란스칸 물이 입회기 2년 동안 들면 그건 일생 그 사람의 영성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시기예요. 여기에서 본당활동 한답시고 뭐 그냥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있다. 그 사람은 성소가 성숙될까요? 그리고 형제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 사람의 성소가 성숙될까요? 프란치스코는 알지 몰라도 제소 프란치스코의 형제의 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면 복음적 생활의 체험 어디에서? 형제 안에서 이게 형제의 생활이에요. 그럼 형제의 생활에서 복음적 생활의 체험을 못 느낀다. 누구 책임이요? 본인 책임이에요. 대부분 이럴 때 평의의 책임이라고 해요. 본인 책임이에요. 내가 형제 안에서 내가 복음적 체험을 못 느낀다. 그럼 우선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평의에는 우리들이 형제 생활에서 형제 생활 안에서 복음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프로그램들을 작동시켜 가지고 우리를 복음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 형제에 대한 지식, 지금 형제에 대한 지식은 회원 28조부터 103조까지예요. 형제 생활에 대한 게.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배우냐? 입회 2반에서 배워요. 입회 2반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잦은 공부, 기도 모임. 그래서 실제로 입회 1반, 2반은 과제를 많이 내도 괜찮아요. 기도 생활에 대한 거, 또 막 여러 가지 공부, 또 뭐 있어요? 사도직 봉사. 가끔 이렇게 사도직, 제가 서울지구가 늘 사도직 체험이라고 써. 사도직은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 사도직은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도 사도직 봉사, 구체적인 봉사와 사도직 체험, 여기도 체험이라고 써는. 이런 체험, 내가 서울지구에다가 늘 체험하지 말고 봉사해라, 체험하지 말고 활동해라, 활동하라는 의미거든. 근데 체험을 하면 어떤 것들이 나쁘냐? 옷을 안 걷어붙여. 구경해. 아, 여기 이런 사람들이 사는구나. 아, 가난하게 사는구나. 아, 뭘 도와줄까? 이런 거지. 내가 딱 걷어붙이고 직접 투신하는 그 봉사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직 체험은 입회 1반과 입회 2반에서는 꼭 아주 의식적으로라도 한번 그 반들끼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 할 때는 우리 그 마르코 형제님 이 팀은 사도직 체험도 몇 번 했고 피정도 했고 우리들 반들끼리 따로 그렇게 했었어요. 입회기 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여기 회원대로 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한 건 아니에요. 회원에서 그만큼 입회기가 중요하다. 이제 뭐 입회 피정이 아니 저기 서약 피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다른 형제 양성 조상자들과 공동으로 피정 같은 거 해도 좋지요. 근데 경기지구는 아직 그런 거는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프란스교의 인격과 글, 영성을 배우고 이 회칙 회원을 공부해야 된다. 교재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이 회칙과 회원은 어디에, 이 교재 중에 어디에 있어요? 맨 앞에. 회칙과 회원은? 아, 회칙과 회원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1부터 26%까지 콘테클로버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 강의할 수 있어요. 요것만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 양성교재, 교사용 교재 그 밑에 보면 각주 다 달아놨어. 달아서 자료 안 찾고 교사용 교재만 봐도 강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 찾아서 넣어놨어요. 이거는 기규모 신부님이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삶인가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인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교재가 나왔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일단 교재는 또 다시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이 안에 교회가 있고 이 안에 교회가 있고 이 안에 성경이 있고 이 안에 프란스교의 인격과 글에 대한 얘기가 있고 영성 얘기가 있어요. 우리 집필자 같이 했던 크리스나 자매님 우리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여다보고 여기서 놓친 거 있나. 그런데 어떤 분이 옛날에 저한테 이랬어. 이현주는 회칙회원만 하던데 우리에게는 복음이 더 중요하고 프란스코의 영성이 더 중요하다. 이 말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습니다. 아주 잘난 척하고 이현주를 깔아뭉개려고 공동체 앞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얘기 잘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랬어. 펴라 그랬어. 펴서 성경, 프랑스교 인격과 글, 그리고 영성, 몇 조, 회칙 몇 조, 그리고 그 삶이 다 회원에 관련된 것도 뒤에 다 생활로 되어 있거든. 자기는 몰랐대.
모르면 말을 안 해요.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많은 양성 교사들이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잘 부족하면 교재가 어렵다. 교재가 이태기 교재는 쉽진 않아요. 내용이 양이 많아서 어렵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딱 골라내갖고 가르쳐. 답답할 때가 많죠. 답답할 때가. 그러나 이것이 녹아져가지고 자기화되어서 하라고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집필자하고 또 그거를 책을 공부하는 사람하고 느낌이 좀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 내용을 벗어나진 않아야지. 자, 이제 복음적 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뭘 하나 보려고 42조 1항을 한번 레지나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서약은 교회의 장엄한 행위이며 후보자는 서약으로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성소를 기억하여 세례 때의 약속을 갱신한다. 또한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과 제속 프란치스코의 회칙에 따라 세상 안에서의 복음을 살 임무를 공적으로 확인한다. 그 2번도. 회칙 23. 서약은 후보자를 형제회에 입적시키며 그 자체로 중심적인 의무이다. 중심 서약에 앞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적 이유 때문에 매년 갱신하는 유기서약 기간을 둘 수 있지만 유기서약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네. 다른 나라는 유기서약 기간이 거의 없어요. 미국도 유기서약 기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어요. 왜? 여기에 보면 종신서약에 앞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적 이유 때문에 유기서약을 둔다고 회원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국가도 아니고 프란스칸 정서가 몸에 밴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유기서약기를 둬요. 유기서약기는 서약기이지만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좀 더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좀 더 프랑스칸적인 삶을 살고자, 교육이라는 게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의 그런 폼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유기서약 기간을 3년을 넘길 수 없도록 여기에 되어 있어서 우리도 예전에는 유기서약기가 3년이었어요. 지원기 1년, 입학이 1년, 유기서약기 3년. 근데 회원이 나오고 난 뒤에 회원이 유기서약기를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을 개정을 한 거예요. 이번 회원 나오고 난 뒤에. 그래서 지원기 1년, 입학이 2년, 유기서약기 1년이야. 1년인데 갱신년도 3년을 넘기면 그 사람은 탈락이에요. 그걸 이제 둔 거죠. 그러느라고 이렇게 했고. 자, 44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우리가 저는 그 종신자들을 이제 응경축할 때 있잖아요. 유기서약부터 따지죠. 그러니까 유기서약이 옛날에 저 같은 경우도 1반, 2반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무조건 어떤 사람은 뭐 7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때는 아마 그런 분들은 유기서약기가 7년 걸린 분들은 아마 옛날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3년일 때. 그러면은 하여튼 그분들 따질 때 유기서약률도 따져서 저 응경축 해드리면 되죠. 최초 유기서약. 그러니까 최초 유기서약. 예. 한 분이 지금 했다면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전입자의 거창에서 그분이 내년이 저 응경축인데 유기서약은 저랑 같은데 종신은 한 7년 후에 했더라고요. 네, 아직 저기 몇 년도에 했지? 저는 2003년도에 종신했거든요. 유기서약은? 유기서약은 2001년. 2003년도 했으면 2001년이죠. 2001년. 그러니까 그때는 6기 1반, 2반이 있었어요. 2패 1반, 2반이 있는 게 아니라 지원기에서 2패반. 그래서 그때 서약을 한 사람들에게 고 6패 여기 이게 회원이 나왔어도 회원 나오기 전에 첫 서약을 한 사람들에게 그거를 좀 적용을 시켜줬어. 그래서 그분이 가능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7년 동안 유기사기 7년 동안 놔두면 안 돼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원래 그분이 어디지? 동탄 이인가 그래. 저기 이사 오셨는데 여기 한 번도 못 오셨어요. 거청에서 오셨는데 지금도 전화 드리면은 부산에 아들 집에 있다 그러고
아직 여기 우리 수원 안토니에 와가지고 회비 같은 거 원래 한 번도 참석 못했는데 내년에 그분이 은경축이라 저도 어떻게 될지 고민. 자, 44조 누구 읽으셔야 되죠? 그럼 이제 저기 그러면 보건사장님 읽어주세요. 44조. 78쪽에 40. 네. 잠시만. 전안 읽는 아, 거. 그러면 이 양성 담당님 먼저 읽어주세요. 44조. 안경을 바꿔. 제44조 1 서약전 단계에서부터 시작된 회원의 양성은 영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돼야 한다. 이는 회원의 회개를 도우며 교회와 사회 안에서 고유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을 준다. 44조 다 읽어주세요. 형제회는 성소를 완성시키고 소속감을 키우기 위해 새 종신 서약자와 유기 서약자의 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 3. 영속적 양성은 강좌, 모임, 체험, 나누기 등을 통해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며 하느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도록 한다. 신앙의 빛을 받고 교도권 문헌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취한다. 성 프란시스코와 성녀 클라라 및 다른 프란치스칸의 글을 연구하며 모든 회원들의 프란치스칸 성소 실현과 신화를 돕는다. 예. 이제 서약기, 그러니까는 유기서약기부터인데 우리는 이제 유기서약기를 따로 하죠. 그런데 여기는 종신서약 관련해요.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3번에 영속적 양성은 강좌, 모임, 체험 나누기 방법이 회원에 다 나와 있어. 근데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강의만 해. 그리고 우리 그렇게 안 하지 참. 말씀 나누기 하지? 맞아.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우리 제소 프란스 교회가 안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교도권 문헌. 교도권 문헌하면 그건 교회에서나 듣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 교회에서 듣나 또? 교도권 문헌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취한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교회의 교도권 문헌은 늘 약자 편에 있고 늘 정의 편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거든요, 교도권 문헌이.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내 생각을 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프랑스칸들이에요. 제가 얘기하죠. 한국 사회는 너무나 진영이 나눠져 있었고, 진보 아니면 보수, 극우 아니면 극자, 막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우리는 조심해야 돼. 우리에게는 진보가 따로 있고 보수가 따로 있지 않아요. 복음이 이 사회를 바라보는 기준이어야지 진보이냐 보수이냐 완전히 그 신앙을 넘어서 신앙도 없어 여기에는. 너무나 지금 우리 한국 안에 있는 이 사회 현상이 사매원들 뿐만이 아니라 일회원들, 수도자, 사제 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김수업 회장님이 예전에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서 회장님께 여쭤봤지. 회장님, 제소 프란스칸으로서 이런 양 진영에 서로 참여한 대립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거를 식별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카타리나는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뭘 갖고 이제 혼나게 생겼구나 했더니 두말할 필요도 없이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모든 일어나는 세상의 사건에 대해서 식별을 하고 판단을 해야지 나의 이념 정말 이건 배제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잘했다. 잘한 사건은 잘했다고 얘기해야지. 그게 우리 전체 국민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 그러면 도와줘야지. 민주당이 어떤 것에 대해서 잘했다. 그럼 적극적으로 온 국민에게 좋은 일이라면 도와줘야지. 근데 좋은 줄 알아도 안 도와. 욕해. 이거는 우리가 아니 바깥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좋은 건 좋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식별조차 하지도 않고 막 하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우리는 너무나 잘해.
산프란시스코 성령 필레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그만하라고 해도 이걸 안 하면 원리 와가지고 안고 없는 찐빵 원리 한 것 같다고 투덜투덜 대셔. 성경 말씀, 교도권 문헌 이런 것도 사실은 영속도 양성해서 해야 해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수원 안토니오 형제는 이거에 대해서는 안 해. 김한택 스테파노 봉사자 있을 때부터도 맨날 얘기해도 안 듣더라고. 성경 내가 해줄게 그래 안 해. 근데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듣고 하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한 거지. 이은주가 성경 강의하니까 성경 강의 내가 뭐 우리 강의 크리스찬도 많은데 내가 우리 형제 성경 강의 하겠다고 뭐 잘난 척 하려고 했겠어요. 그래도 김한택 스테파노가 성경 반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양분 잠깐 우리 전체 교육 시간에 성경 말씀이나 교도권 문헌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계획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회 문헌이라면 참여받을 그렇죠. 또 뭐 공예 문헌도 되고 그런 문헌들을 우리가 늘 접해야 알지. 그냥 문헌이 누구고 얘기하니까 문헌이 뭐야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문헌이 뭔지 몰라. 생소하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얘기를 안 하니까 사실 일반 신자들 대상으로는 교회에서도 내용이 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뭐 참여 받으소서에 뭐 이렇게 하는데 제소 프란스칸 정도 된다면 그리고 우리는 교황님을 위해서 매번 칠량목 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교회의 동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 안에 포함이 되잖아. 사회교리까지가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강의 교수들과 한번 신부님한테 해달라면 잘 해주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45장 하나 중요한 거 하나 45장 하나 누가 읽을까? 고공사장님. 네. 형제의 성소를 증진시키는 일은 모든 회원의 의무이며 그 형제가 얼마나 살아있는가를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 회원은 프란시스칸 생활 양식의 가치를 확신하여 새로운 회원에게 프란시스칸 성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해야 한다. 성소 개발의 가장 좋은 방법은 회원 각자와 형제의 증거 생활이지만 평의에는 제소 프란시스칸 성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네, 저는 우리 형제는 이 부분에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왜냐하면 이 프란시스칸 패밀리데이, 프란시스칸 패밀리데이가 아니라 그냥 패밀리데이인가? 패밀리데이를 지금 어디 다른 강의 형제든지 지구든지 갈 때마다 이거 하라고 얘기해. 1년에 한 번. 성소자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가족의 어떠한 도움,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그 사람이 우리 형제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건 성소 개발과 더불어 형제의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뭐 다 오라는 것도 아니고 오고 싶은 사람, 시간이 되는 사람 오라고 초대를 하고 평연들은 정말 꼬지, 그거 안 해도 되는 그 꼬지를 그냥 정성을 들여 밤을 새고 그런 정성을 보고 회원들도 감동해. 그리고 오는 사람들도 감동하고. 그래서 이 성소 개발은 제가 어디 가서든지 패밀리데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외에도 이제 소식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보에 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본당에, 어디 형제가, 어디 구역에 본당에 본당에 내가지고, 광교 2. 광교. 2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혹시 이제 필요하다면 우리 리플렛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리플렛을 그 인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뭐 조금 가지고 회원들이 좀 가지고 다니다가 좀 필요하다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줘도 돼요. 근데 그게 없어. 회원들에게 리플렛이 돌아가질 않아. 전체 회원들에게요? 우리 만들었잖아요. 아니, 만들었지. 지금 부역자님들한테 전달했고, 많이 전달돼 있어요. 남아있는데 얼마 남은지 지금 확인 안 했네요.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드리라는 거지, 전체 회원들한테. 한두 장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건강이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프란스칸
다가 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한두 장씩은 회원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구역 저기 보니까 회원들 보니까 한두 장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빨리 시간을 좀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시간은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우리는 원래 일 1시에 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시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지원반을 데리고 오고 싶을 때는 1대1 우리가 면담을 하잖아. 그러면 지원반은 우리가 11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하루를 비워두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예스 하지. 뭐 이걸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요 팜플렛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부여점도 회의 때 거기서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팜플렛은 고칠 필요가 없고 지원반을 데리고 올 때는 지원반은 11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만 안내만 해주면 돼요. 네, 우리가 1시 하는 거는 변경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회원이 한두 장을 가지고 네. 몇 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네. 빨리 줘야 되니까 사람들. 그리고 특히 내년 7월 전에 이렇게 하면은 이거 막 소진이 돼야지. 내가 갖고 있으면 뭐해?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저기 인쇄하도록 해야지. 원래 날좀 내놔요 많이. 어린이날 계속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내한테 많이 가져갔어요. 이게 팍팍 줄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 저 의논해서 인쇄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런 우리 인플레건. 네. 우리 형제가 성서 개발에는 굉장히 좋은 모범이다. 다른 데 가서 자랑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한 거는 기초 양성의 목적과 맥락. 중요한 거 빼먹네. 44조 다시 보세요. 44조 보면 서약전 단계부터 시작된 회원의 양성은 영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실현. 자, 지원기 때는 뭐라고 그랬죠? 성서의 식별. 입회기 때는 성서의 성숙. 서약기 때는 성서의 실현. 요 맥락으로 우리가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식별, 성숙, 실현. 그래서 입회기에 있는 사람들 막 아직 서약도 안 했는데 막 독서시키고 나하고 친하다고 그냥 막 시키고 그런 거 그분 영의 해로와. 굉장히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해야 돼.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떠한 그런 얼굴이 드러나거나 이럴 때는 동심서약자 위주로 하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이 잘 성숙될 수 있도록 분당에서 깨나깨나 한 사람들을 올 때 있잖아요. 여기가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 평신도들이 그거 다 우리들이 얼마나 명품 옷을 입기를 해, 화장을 하기를 해, 세련되기를 해, 다 별 볼 일 없고 여기 와서 보니까 누더기들만 있는 것 같고 여기가 무슨 영성생활 하는 곳이야. 근데 교회에서 깨나깨나 한 사람들 그게 느껴진다고 여기 와서 느껴지는데 그 사람 내가 국회의원 되고 내가 교수고 막 하면은 괜히 왠지 우리가 주눅 들어. 왜 주눅 들지? 왜 주눅 들까요? 누가 교수다 이러면 막 그런 마음 우리 왜 들까요? 응?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불량성하니까. 사회적인 어떠한 명예나 지위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나온 언니였는데 나보다 물론 이제 중심도 늦게 했어요. 그분이 내가 신학교 들어갔고 그분한테 영어를 배웠어. 영어를 배웠는데 우리 고맙잖아. 언니는 진짜 나한테는 스승이야. 그랬더니 내가 왜 네 스승이냐 그래. 언니 나한테 스승이지 아니야. 나는 영어 나부랭이 하는 거야. 너는 프랑스칸 영성을 하잖아. 언니도 하잖아. 이랬고. 그러면서 언니는 서울대학교까지 나와놓고 이랬더니 현지야 나를 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카타리나 이러는 사람보다 이름을 잘 불러. 길어서 그런지. 현지야 서울대학교에는 프란치스칸 영성학과는 없어. 저는 그 말 이후로 그 어떤 사람이 와도 내가 제소 프란스칸으로 살았던 선배로서 그에게 담당합니다. 그래서 양성교사는
그런 내가 제소 프란스칸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먼저 저 사람 뭐 대통령이었어, 대통령 영부인이었어, 세상에 대통령 영부인께서 여기 오셨어요. 얘기 가서 어쩌란 말이야? 그분이 뭘 배우겠어? 어떠한 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는 제소 프란스칸 폼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가르쳐서 내가 그냥 지금은 가만히 있는데 하지 말라 해도 그냥 해가서 지금 가만히 있는데 사실 그냥 자매님, 그냥 형제님 그 부르는 게 맞아요. 저기 양성 그 시기가 지나면 종신을 하면 제가 근데 양성기 때는 좀 그거는 좀 그 권위 때문에 양성 교사의 권위 때문에 그냥 선생님 해도 내가 양성 교사인 내가 나는 봉사자이다, 나는 선배이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피양성자들은 자기가 아직 배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교사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교사가 하는 말들이 먹히기도 하고 따라오기도 해서 그 개입을 하지만 내 마음에는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프란스칸 삶을 나누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해서